네,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치 벡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이가 p인 어떤 수치 벡터가 있을 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수치, 길이 100의 수치 벡터가 p개의 요소가 있는 그런 수치값이 있는 벡터죠. 어, 그거의 최대값,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n번 반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n을 예컨대 여기서처럼 만 개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p는 1000. 그래서 행렬 a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볼 텐데 이것은 예제에 쓸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행의 수가 n이고 그 다음에 열의 수가 p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되려면 전부 다 n 곱하기 p개의 임의값이 필요한데 그것을 0과 1 사이에 균일 분포에서 임의 생성해서 행렬에다가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런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그 계산을 하는 실행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재는 방법은 proc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타임 스탬프를 찍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난 학기에 R 프로그래밍에서 내가 소개했던 R에서의 실행 시간을 재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이죠. 그래서 proctime으로 그 시간을 찍고 시작하는 시간을 찍고 그 다음에 한참 계산한 다음에 proctime 다시 proctime을 찍어서 앞에 찍었던 그 시간 컴퓨터 시간과의 차이를 보면 실제로 실행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그 작업을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샘플 스크립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지금 행별로 각 행 벡터에 있는 행에 있는 최대값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컬럼 열에 있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 마지막 컬럼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전까지의 최대값이 지금 요 앞에 있으니까 그것보다 지금 현재 고려가 되고 있는 j 번째 값이 크다면 예전의 값은 이제 더 이상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값으로 대치해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 있는 값은 이제 퇴출이 되고 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이 값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j가 마지막 숫자인 p까지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위치에 가서는 그 행에 있는 최대값이 요 a i에 남게 되죠. 네. 그것을 이제 i가 즉 행번호가 1부터 n까지 하게 되니까 요 루프가 계산되면 바로 a라고 하는 곳에는 아웃풋 벡터에는 각 행의 최대값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실제로 유저 타임이 사용자 시간이 1.01로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무식하게 계산하는 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센스 있게 할 수 있느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이 소위 벡터와 연산이라는 걸 합니다. 즉
이 R에서 max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max라는 함수가 바로 벡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소위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 벡터화된 연산을 하죠. 그래서 한 요소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놓고 한번 이것을 해석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R의 이제 취약점이 R 프로그래밍 할 때는 가급적이면 벡터와 연산을 해라. 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R을 우리가 쓸 때 아주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예, 소위 이게 벡터 연산을 해보면, 결과는 이제 물론 앞에서와 일치하는데, 이 실행 시간을 이렇게 보면 0.11로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방법에서 1.0으로 찍혔기 때문에 여기 0.11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시간이 앞의 방법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apply라는 함수를 쓰는 것인데, 아래 apply라는 함수도 예컨대 apply 어떤 행렬 콤마 1 콤마 max라고 하면 1이라는 게 이제 이 행렬의 행에 max라는 함수를 적용한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max라는 함수가 소위 벡터화된 연산을 하니까 상당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실행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해보면 유서 타임이 0.2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계산한 0.1보다는 크지만 역시 막무가내로 계산한 1.0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벡터 연산, 벡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R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네. 이게 이제 센스가 있는 거죠. 네. 계산을 할 때 센스 있게 해라. R에서 뭐냐? 벡터화된 연산을 해라. 또 이런 그 apply라는 함수를 쓰면 이 루프 표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의 가독성이 좋죠. 리더빌리티, 쉽게 읽을 수 있다. 가독성,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생일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일 문제라는 게 이제 확률론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예컨대 n명 그룹에서 같은 생일이 나올 확률은 예컨대 n이 25인 경우, n이 366명인 경우, 근데 우리가 윤년이 없다고 가정하면, 즉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 n이 366 이상이면 같은 생일을 나올 확률은 그냥 1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n이 365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이, 그 확률이 1보다 작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자. 확률론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QN을 계산하는 겁니다. QN은 6건의 확률, 그러니까 N명 그룹에서 구성원들이 모두 다 다른 생일을 가질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Q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한 쌍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은 Pn은 1 빼기 QN, 즉 6건에 관한 확률, 6건에 대한 확률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QN, 이 6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N명 그룹의 각 구성원이, 모든 구성원이 다 다른 생일을 가질 확률이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할 수 있죠. 첫 번째 사람은 그냥 그럴 확률
이 일이죠. 예,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일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앞에서 첫 번째 사람과 다른 생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하루만 그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1 빼기 365분지 1을 곱하게 되고요. 요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다른 생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1 빼기 2 나누기 365를 곱하게 되고, n번째 사람에 와서는 앞에 n-1명의 사람과 다른 생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n-1 나누기 365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QN의 정의는 이것이고요. 그럼 QN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n을 25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구할 그 확률, 6건에 대한 확률을 지금 PROB.1으로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1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부터 n까지 확률을 업데이트 하는데, 앞에 확률에 곱하기 그 마지막 값을 넣으면 되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 for loop에 관한 표현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루프 계산이 되면 1 빼기 360 1 빼기 요 PROB.1 임시로 계산한 6건의 확률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이제 PROD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해 둘 수도 있습니다.